크리피파스타는 사람들이 지어낸 짧은 공포 이야기로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요. 이 이야기들은 으스스하고 미스테리하거나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추가해서 공초감을 조성하죠. 크리파스타는 보통 개인적인 시선, 일기 또는 직접적인 증언 형식으로 쓰여지면서 현실처럼 느껴지게 해요. 어떤 이야기들은 사진이나 영상, 증거까지 있어서 더 진짜 같아 보이죠. 이 이야기들은 주로 온라인 포럼, 블로그, 소셜미디어에 게시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유되고 수정되죠. 도시 전설이 구전으로 전해진다면 크리피파스타는 인터넷 덕분에 바이럴이 돼요. In this soft world of clay, your love lights my way. 하지만 공통점은 100%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미로만 보고 너무 범지는 마세요. 슬렌더맨. 이건 크리피파스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크리피파스타를 언급하면 슬렌더맨이 떠오를 정도니까요. 이것은 2009년 6월 10일 Something Awful 포럼의 콘테스트에서 만들어졌어요. 도전 과제는 포토샵으로 초자연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었죠. 에릭 크누선의 사진은 흑맥으로 아이들을 얻는 존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진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유명해졌죠. 그 사진 속 존재가 바로 슬렌더맨이에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매우 키 크고 느른 남자처럼 생겨고 얼굴은 매끈하고 하얀져. 눈, 코, 입이 없고 등에는 촉수가 더 달아 있어요. 주로 인적이 드문 숲에 나타나 아이들을 납치하죠. 순간이동 능력도 있고 나타날 때마다 슬렌더맨 병이라는 병을 유맘해요. 이 병에 걸리면 어지럼증, 코피, 방향 감각 상실, 환각에 시달리면서 도망칠 수 없게 되죠. 특히 슬렌더맨은 피해자에게 이런 표식을 새길 수 있어요. 비록 헌구의 인물이지만 슬렌더맨은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이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은 오해와 비극을 내줬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워켓샷에서 일어났죠. 하룻밤을 같이 보낸 후 가이저와 와이어는 같은 반 친구인 루터너를 공원으로 유인했어요. 공원에서 가이저는 루터너를 19번 쪽 놨고 와이어는 염에서 지켜봤죠.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2명 모두 슬렌더맨의 하녀가 되기 위해 공입했다고 자맥했어요. 즉, 이 아이들은 슬렌더맨이 실존한다고 믿었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가족이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지. 통특소는 1급 살인 미수 피의를 인정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위네바고 정순병원에 수감되어 치료를 받았어요. 회복 후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했죠.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오하이오주의 한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한쪽 팔에 칼이 박힌 채로 말이죠. 할가 장코션 나간 차게요? 그녀는 13살 딸에게 잠자는 동안 칼에 찔렸다고 말했어요. 딜도 슬렌더맨에 집착해서 자저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두 번째 교훈은 고양이가 펴타조면 기분이 꿈 좋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다면 허필츠텅을 소개할게요. 이 제품은 매우 독특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헙다십은 커플의 건강을 위한 브랜드예요.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콘돌 라인업을 갖추고 있죠. 허핌츠턱은 2,000개 이상의 작은 돌기가 고양이 혈처럼 디자인되어 있어요. 허핌츠턱은 2,000개 이상의 작은 돌기가 고양이 혈처럼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매우 독특한 표면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윤활절이 2배라서 돌기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요. 향수 냄새도 있어서 고무 냄새가 나지 않아요. 화장품처럼 디자인된 포장이라 세련되고 은밀하죠. 녀석들이 휴대하기에도 부담 없어요. 안에는 버터컵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작고 휴대하기 편리하죠. 여행 갈 때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좋아요. 제프 더 킬러. 기과탄 외모에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아붙어 있고 크고 둥근 하얀 얼굴에 눈꺼풀이 없어요. 입은 쥐서져서 항상 귀까지 짖어진 미소를 짓고 있죠. 이 캐릭터는 인터넷에서 퍼진 공포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프 더 킬러의 기원에는 2가지 주요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이자 원본은 세슬라는 사용가가 디비엔 달무와 뉴가운드스에 올린 것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제프 더 킬러의 본명은 제프리 C 호덱인데 욕조를 청소하다가 실수로 얼굴에 염산을 쏟아 변형되었죠. 두 번째 버전은 크리피파스타 위키에 게임퓨얼 TV가 쓴 것으로 가장 바이럴이 된 버전이에요. 이 버전에서는 제프리 우즈라는 10대 소년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 왔다가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 제프리와 그의 남동생은 버스비를 자주 뺏어껴 걷했기. 그렇게 제프리는 불량배들과 싸우게 되죠. 하지만 남동생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소년원에 가게 되어요. 이웃집 생일 파티에서 제프는 불량배들을 다시 만나 처리했지만 불량배들의 반격으로 표맥제와 알코올에 젖어 불에 타게 돼요. 치료 후 제프는 변형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미쳐버렸고 자신의 입을 찝고 눈꺼풀을 태운 뒤 가족을 살해했어요. 제프 더 킬러는 슬렌더맨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건의 이유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2017년 4월 6일 오하이오주 어바나에서 14세 도노반 니콜라스가 괴모 헤이디 테일러를 60번 주르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테일러는 니콜라스가 여자친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압수했어요.
너무 화가 난 니코라스는 분투로 가서 칼을 들고 침실에서 테일러를 기다렸다가 찌뜨어요. 테일러가 도망치려 하자 니코라스는 침대 앞서람에서 아버지의 9mm 권총을 꺼내 그녀의 머리를 쐈어요. 그 후 911에 전화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니코라스는 칼로 자신의 얼굴에 찍어 제프 더 킬러의 미소를 못 내고 있어요. 그는 제프라는 다른 인격이 자신을 대신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죠.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틱톡을 보여줄 마세요. 스마일독. 이것은 어두운 방에서 기광한 미소를 짓고 있는 허스키 사진이에요. 왼쪽 아래에는 피 묶은 손이 카메라를 향하고 있죠. 이것은 인터넷에 떠대도는 스마일 잭 덕이라는 파일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사진을 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해요. 저주를 풀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공유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사진은 더욱 바이럴이 되었죠. 그 존재는 그녀에게 사진을 공유하라고 요구했어요. 그 존재는 그녀에게 사진을 공유하라고 요구했어요. 끌 속에서 그 존재는 그녀에게 사진을 공유하라고 요구했어요. 파일을 열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괴 사진을 본 사람만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건 마치 이 사진을 10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불운이 답질 거야 같은 사짐이나 메시지 같아요. The Rake. 이것은 고트맨이나 모스맨 같을 전설적인 생물이에요. 밤에 사람과 동물을 쫓아다니면서 쫓아 죽이죠. 주로 애완동물을 부려요. 오, 그럼 이건 뭐가 무섭다는 거지? The Benglums. 이건 아마 로블록스 하는 아이들이 저보다 더 잘 알게야요. 이 방들은 출구가 없는 미로처럼 보이죠. 백룸의 원본 이야기는 2019년 폴찬에 올라온 사진과 함께 첨부된 글에서 시작되었어요. 내용은 조심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벗어나 백룸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이었죠. 레벨 2는 좁고 어둘 유지보수 터널들이죠. 꼭 편안하지만 동시에 으스스하지. 꼭 편안하지만 동시에 으스스하지. 꼭 편안하지만 동시에
으스스하죠. 이것은 게임, 영화, 유튜브, 틱톡 영상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블랭클롬 스프라. 이것은 파트 2도 있는데 남자는 여전히 먹고 있지만 마스코트들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은 파트 2도 있는데 남자는 여전히 먹고 있지만 마스코트들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은 파우 2도 있는데 남자는 여전히 먹고 있지만 마스코트들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체하기 어렵은 영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하여 크리피파스타를 쓰는 거죠. 이야기 속어는 사실 내면의 인물이 등장해요. 두 명의 마스코트와 한 부부로 구성되어 있죠. 두 마스코트가 부부를 납치해서 아내를 숲으로 만들고 남편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요. 하지만 이것은 조작된 영상이라는 가설도 있어요. 이 영상은 마스코트와 콘텐츠를 황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월보는 그렇게 으스스하지 않았어요. 이 영상은 마스코트와 콘텐츠를 황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월보는 그렇게 으스스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들이 더 기뇽능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러시아 수면 실험. 이 이야기는 한 온라인 사용자의 입에 처음 공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온라인 사용자의 입에 처음 공유되었습니다. 내용은 1940년대 구소련의 비밀 실험 시설에서 진행된 실험에 대한 것이에요.